블랙박스가 따로 없다. 다음부터 현아씨와 대화할 때는 주변에 거울이나 창문이 없는 곳으로 하자.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의심 좀 해보시라고요. 덩치 큰 개처럼 길들여지지 말고. 말하는 뻔세가 조금 얄밉긴 하네. 뭐냐,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꺼져. 나 옷 갈아입어야 해. 유리판 너머의 상대랑 싸워봤자 나만 손해지. 주먹도 법도 닿지 않는 간격은 싫다. 안 가고 쳐다보고 있는 유리. 아, 꺼지라니까? 왜요? 부끄러워요? 내가 보고 있으면 못 갈아입나? 내가 뭐 때문에 너 눈호강 시켜줘야 하는데? 아, 미쳤나봐. 자뻑하지 마세요. 오빠가 벗어봤자 무슨... 진짜 너무하네. 근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우통을 벗어버렸다. 뭐? 우와... 아니 어떡해... 뭐야, 말도 안 돼. 신경 쓰지 말자. 저건 그냥 유리판 너머 그림 같은 거다 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뚫어져라 보고 있어 부담스럽다. 좋냐? 뭘 좋대? 에이, 주인공도 뭔가 이상해. 원래 이상한 건 미쳤어요? 원래 이상한 건 알고 있었지만. 요즘 누가 그런 근육덩어리 좋아한다고. 보기 싫으면 꺼지라니까? 인상을 구기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요리.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는가 싶더니 주머니에서 폰을 꺼낸다. 지금 설마 찍으려는 건가? 내가 창문 쪽으로 갑자기 확 다가갔더니 얼굴이 벌개진 채로 도망치는 요리. 내 새끼가 무슨 배짱으로 보고 있었대? 이제서야 간신히 혼자 조용히 갈아입을 수 있는 환경이. 다 갈아입었지? 나도 준비 끝났... 왜 하필 타이밍이 써? 조성되었나 싶더니 해나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언제 오렸나는 듯이 표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서 아, 닫아요 좀! 오늘 왜 이래? 내가 뒤돌아선 채로 손을 까딱거리자 응? 현아씨가 문을 닫았다. 나가지 않고 문만. 나가지 않고 문만! 아니, 뭐하는 짓입니까? 왜? 닫으라며. 나가주시라는 말입니다. 들어온 김에 자세히 좀 보게. 예? 나도 궁금하다 갑자기. 해나씨가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섰다. 뭘 보신단 말입니까? 전에 치료해줄 때 대강 봤는데 그래도 확실한 게 좋잖아? 현아씨,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은 남성에 대한 성추행도... 피지컬을 봐둬야 일을 시킬 거 아냐. 명분 하나 잘 잡았다. 그건 중요하지. 현아씨가 주저없이 다가와 내 전신을 유심히 살폈다. 좀 부담스럽게. 한참을 그렇게 보시다가 되게 괜찮은데? 다행입니다. 여유롭게 웃음 짓는 현아씨. 안심한 기색이다. 운동 얼마나 한 거야? 남들 하는 것보단 조금 더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 이건. 요즘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상향평준화 시대라. 아, 그래? 현아씨가 내 가슴팍으로 손을 뻗는 신용을 하며 웃었다. 현아씨도 운동 좀 하신 거 아닙니까? 응? 나? 현아씨가 나이프를 꺼내 빙빙 돌렸다. 솜씨가 좋은데? 이것도 운동으로 쳐줘? 홈 트레이닝...
이겠죠? 내가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나 씨를 여기서 탈주시키게 되면 저런 걸 사람 앞에서 꺼내는 행동부터 교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뭐야? 네, 이야기 진행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뭐야? 서브스토리 현아 압박 면적 뭐가 풀렸네요. 건물이 무너지고 갈라진 거리를 걷는다. 철거 현장에서 난 날법한 콘크리트 냄새와 약간 비릿한 쇠 냄새. 짙은 안개의 찝찝함이 입술에 달라붙고 있다. 대학병원 앞마당. 불과 몇 시간 몇 분 전에 지나갔던 장소가 좀비 영화처럼 부서져 있는 광경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렇게나 많던 사람은 없고 근처 가게에서 틀어놓은 음악이나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도 없다. 아무도 없는 안개 속에서 병원은 그저 고요했다. 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지만 여전히 검은 화면만 찍힐 뿐이다. 카메라 문제는 아닌가 싶어 셀카도 찍어봤다. 새까만 공간에서 내가 혼자 촬영용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찍힌 사진을 열심히 보정해봤지만 배경은 윤곽조차도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나가던 현아씨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살짝 웃고 있었다. 신기해? 예. 오늘 더 이상한 일도 많이 겪을 거야. 거기 뭐가 있습니까? 네 상식이랑 다른 것들. 귀신이 나옵니까? 귀신은... 아니야. 응. 다른 건 나온단 말인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걸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때려지는 놈들입니까? 응? 셉니까? 너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나씨가 내게 마이크가 달린 작은 헤드셋 같은 걸 내밀었다. 들려? 네. 오른쪽에 둥근 거 누르면서 말하면 나한테 들릴 거야. 본 적 없는 기종. 옷과 마찬가지로 문법에 맞지 않게 깨진 한글이 가득 쓰여 있었다. 폰이랑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헤드셋처럼 보이는데 바로 통화가 된다.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인데. 네가 주의할 점이 3가지가 있어. 첫째, 상식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최대한 빠르게 적응해. 여긴 바깥 세상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묘한 부분이 다르거나 비틀려 있어. 바깥과 다른 부분을 찾아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해질 거야. 네. 거울 속에서 돌아다니던 학생과 수많은 검은 것들을 떠올린다. 확실히 상식적이지 않다. 둘째, 혹시 헤드셋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면 상대방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 목소리와 말투가 똑같아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귀신 없다면서! 귀신은 아니야. 귀신은... 제발 뭐가 튀어나와도 좋으니까 저런 것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해나씨가 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는다. 다치지 말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당연하고. 아야! 내 어깨를 세게 움켜쥐는 현아씨. 어지간한 남자보다 악력이 강하시네. 위험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빠르게 돌아와. 다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객기 부리지 말란 얘기야, 응? 현아씨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뒤돌아섰다. 고개만 돌려 날 본다. 또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 뭘 하게 될지는 들어가서 헤드셋으로 들어. 여기서 말하면 들킬 수 있어서. 그럼... 어차피 이거 다 물어봐야 되네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의 예시를 들어달라고 한다.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아씨가 옆에 있는 편의점 건물로 갔다. 상당히 낡았지만
창문이나 벽이 멀쩡해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게 생겼다.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의 풍경이 훤히 보였다. 이런 식으로 안이 보이는 건물은 들어갈 수 있거든? 유리문을 삐걱하고 열어 보이는 현아씨. 먼지 쌓인 내부가 드러났다. 만약 문이 잠겨 있더라도 자물쇠를 따거나 유리를 깨면 돼. 바깥이랑 똑같지? 네, 하지만 현아씨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켰다. 가게처럼 보이지만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가게 유리 너머가 새까맣게 보였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폈다. 틀림없이 유리문. 하지만 그 안이 그저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네가 찍은 사진이랑 똑같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곳은 열려 있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 유리도 안 깨지고.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유리문에 던져보았다. 빡 하면서 반으로 갈라져 떨어지는 벽돌. 유리에는 흠집도 나지 않았다. 가게 벽이 무너진 곳이 있었다. 그쪽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공간 자체가 새까만 것으로 가득 차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 대체 왜 이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시지 않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걸 보고 살았다 해도 분석해서 설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냥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 대응할 뿐. 그냥 법칙처럼 받아들이는 게 대응하기 편해. 안이 보이면 들어갈 수 있고 안이 보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건. 알겠지?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미리 여러 가지 알고 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 현아 씨가 고개를 저었다. 저 너머는 또 다를 거거든. 벽 하나를 넘으면 그냥 다른 세상인 거야. 하나를 알았으니 다른 것도 뻔하다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칠걸? 그러고 보면 나는 현아 씨가 말한 한계선이라는 걸 넘어가야 했지. 그 너머엔 또 다른 게 펼쳐져 있는 거. 귀신은 없겠지. 그러면 됐다. 때릴 수만 있으면 안 무섭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목소리가 현아 씨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본다.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네가 정답을 아는 걸 물어보면 돼. 안구호라도 정하고 가야 하나? 민트 하면 샥 같은. 그런 건 한 번밖에 못 쓰잖아. 여러 개를 준비하면 괜히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 여러 번 단둘이 만난 사이잖아?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게 된 사항을 물어보는 건 어떨까? 처음 만난 장소나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괜찮긴 한데 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런 게 있습니까? 현아 씨가 활짝 웃으며 까치발을 들고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예를 들면 네 가슴 어느 쪽에 점이 있는지, 등 어디에 흉터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내 가슴팍을 꼭 찔렀다. 아니, 왜 그런 걸 예시로 듭니까? 나는 직접 봐서 다 알고 있으니까. 피지컬을 본다면서 그런 걸 보셨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현아 씨. 아니,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마치 상대방 애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웹툰 같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 기간에 공황 상태에서 그 비슷한 장르를 봤던 기억이 있다. 후후, 내 남자와 어디까지 갔는지 말해줄까? 시험 기간엔 어찌 그리 재밌던지. 그렇게 들려? 아니요. 그렇구나. 좋아. 더 해줘? 취하셨습니까? 내가 뒷목을 잡고 뒤로 물러나자
현아 씨가 살짝 쫓아오며 말했다. 적어도 이쪽 세계에서 네 몸을 자세히 본 건 내가 유일하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이 겹치더라도 다른 흉터나 점을 물어보면 되고. 너무 자세히 보셨습니다. 내가 기억력이 좀 좋아.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만 현아 씨는 딱 한 번 내 몸을 그만큼이나 기억했단 말인가? 어디 적어놓은 건 아니겠지?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들킬 수 있다는 건지 물어본다. 이거 해볼게요. 누구에게 들키냐고? 현아 씨가 살짝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다소 섬뜩한 분위기다. 지금 여기엔 저와 현아 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게 뭘 시키실지 누군가가 듣는다고 해도 무슨 일이... 당연히 지금 이 세계의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지.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현아 씨. 내 몸을 잡아 끌어 근처의 지붕 아래로 들어갔다. 무너진 콘크리트 벽 밑에다가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수준으로 날 숨기고 나서야 현아 씨는 내 귀에 대고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게 꼭 사람만은 아니야. 예? 특히 이런 바깥에서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삭이듯이 그런 말을 하며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내가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자 고개 내밀지 마. 그냥 먼 저편을 본다고 생각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고개를 들어 올릴 필요는 없어. 위가 막혀 있지 않은 한은 반드시 눈에 들어올 정도로 펼쳐져 있으니까. 응? 그리고 현아 씨는 내가 아니라 저 먼 곳을 쳐다보며 그 사람을 찾았어.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뭔가를 얘기하려다 말끝을 흐렸고 순간 밤이 되었다. 마치 단숨에 빛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구름이 너무 두꺼워져 새까맣게 변한 것처럼. 아니야. 구름이 아니다. 그건 눈이었다. 저 하늘에서 바로 여기까지 얼마나 넓게 멀리 펼쳐져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거대한 눈. 마치 세상 그 자체만큼 거대한 누군가가 하늘 저편에서 얼굴을 딱 대고 내려다보듯이 눈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하늘 전체가 눈. 그 거대한 동공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난 괜찮으니까 절대로 나오지 마.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왼손을 입에 집어넣어 깨물었다. 그런데 혹시 그 위쪽은 봤어? 그게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현아 씨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만약 그게 천장을 넘어 하늘 위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문은 어딘가로 연결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사라지는 문은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 하늘 전체를 뒤덮은 그곳으로부터 당장이라도 뭔가가 내려와 날 거두어갈 것 같았다. 이 세계의 하늘에 구름이 껴있는 건 저 눈을 가리기 위함이었나?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러 하늘 그 자체로 보이던 그 눈동자는 서서히 구름 너머로 사라졌다. 하늘은 다시 안개와 구름이 가득한 잿빛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이 콱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입에서는 피맛이 느껴진다. 너무 세게 깨물었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재촉해 콘크리트 벽 밑에서 기어나왔다. 처음으로 아마추어 경기를 나갔던 그때와 같이 양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미친듯이 차가웠다. 괜찮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감싸 안는 현아씨. 그 달콤한 향기와 따스함으로도 몸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야? 미안해. 좀 더
여기 익숙해진 다음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통 이 시간에 나오진 않거든. 아니요. 아니요. 현아 씨의 품속에서 간신히 숨을 골랐다. 일찍 봐서 차라리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게 이런저런 사실들을 조금씩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눈치 빨라서 좋네. 즉,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말하거나 하면 튀어나오는 존재인 건가? 현아 씨는 저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키면서 내게 최대한 정보를 주고 있었던 셈이다. 간신히 마음은 진정되었지만 일부러 현아 씨에게 계속 안겨 있다가 야, 예. 근데 일부러 안겨 있다는 게 더 웃기네. 좋니? 예. 나 허리 아프니까 놓는다. 예. 한 손으로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듯이 쓰다듬으며 현아 씨가 몸을 일으켰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게 뭔지는 모르십니까? 그치. 미인이랑 안고 있으면 좋지. 나도 저건 몇 번 못 봤어. 현아 씨도 식은땀을 흘린 듯 긴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모아쥐고는 목덜미에 땀을 훔쳤다. 10명 중 8명 정도는 반해버릴 광경에서 애써 눈을 돌리며 저한테 시키실 일이라는 게 쟤랑 싸우라는 건 아니죠? 나는 농담을 했고 걱정 마. 쟤보단 작으니까. 현아 씨는 그다지 안심되지 않는 소리를 하며 살짝 웃었다. 자,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죠. 지나갈게요. 안개 낀 도시의 끝. 현아 씨가 한계점이라고 불렀던 그곳. 병원 옥상에서 봤을 땐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의외로 잠깐 걸어가니 도착했다. 거리 감각이 마비된 기분이다. 거의 새하얀 벽처럼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 그 자리에서 모든 건물과 도로는 끝나 있다. 현아 씨는 말없이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손을 쭉 뻗었고 무언가에 가로막히듯이 손바닥을 펼쳤다. 밀어볼래? 예! 현아 씨의 부드러운 손등을 살짝 밀었다. 정말로 벽에 대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이다. 내 손만 거기다 대봤더니 물속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쑥 하고 들어갔다. 몇 번 더 손을 넣었다 빼봤다. 물에 접근하는 감각은 없다. 하지만 확실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안 아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현아 씨는 살짝 입술을 깨물고 애써 참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정말로 되는구나. 너만. 현아 씨가 말한 대로입니다. 응. 한동안 말없이 날 바라보는 현아 씨. 괜찮으십니까? 그대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양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현아 씨?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로 원래 세계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살 수 있어. 하지만 여길 넘어가는 순간 넌 관계자가 되는 거야. 절대로 빠질 수 없어. 내가 안 놓아줄 거고. 이를 악무한 필사적인 목소리, 밀어내듯이 붙잡는 목소리. 그런 말을 듣고 발을 뺄 수 있겠냐는 말이 떠오른다. 이 새끼가 괜한 생각을 심어놨군.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해보지도 않고 발 빼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구해준 건 아니야. 저 너머는 그렇게 힘듭니까? 응. 예를 들면 싸워야 할 거야. 남들보단 제가 나을 겁니다. 내가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 저도 사람인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죠. 넌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나는 혜란 씨가 든 헤드셋을 톡톡 두드렸다. 이런 장비까지 마련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와서 말이 많네요. 일단 들어가서 생각합시다. 한숨을 푹 내쉬는 현아씨. 내가 객기 부리지 말랬지. 이 나이 때 안 부려보면 언제 부립니까? 현아씨가 내 어깨를 잡은 그대로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가까이 하다가 내가 시익하고 여유롭게 웃자 살짝 삐진 표정으로 이마만 콩하고 맞댔. 에? 이마만 콩하고 맞댔다. 뭔 말이야? 이마만 콩하고 나 순간 뭔 말인가 했네. 얼굴을 붉힌 채로 물러나는 현아씨. 아직 이른가? 알겠어. 하자. 네! 나는 현아씨에게 받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그저 새하얗게 보이는 공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다소 기묘한 감각을 지나 별다른 이유 없이 숨을 참으면서 얼굴을 들이민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비의 냄새가 났다. 깊은 산속 특유의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굵은 빗줄기가 사방을 때리고 있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바로 옆에 있던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 고작 벽 하나 넘었을 뿐인데 폐허가 된 도시에서 단숨에 산속이 된다. 뒤를 돌아봤지만 안개 낀 숲이 펼쳐져 있을 뿐 방금 지나온 폐허 도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비상식적인 사태에 빠르게 적응하라던 현아씨의 말에 되새겼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자. 현아씨, 들립니까? 현아씨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다지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다. 비가 오기 때문인가? 조진 것 같은데 이거? 연결 상태가 좋아질 만한 곳까지 이동해볼까? 안개와 폭우 속에서 높게 자란 풀을 밟아가며 조금씩 나아간다. 사방 어디로 봐도 나무. 잎이 이렇게 무성한데 비는 조금도 가려지지 않나 보다. 비교적 두꺼운 나무를 타고 올라가 헤드셋에 톡톡 치면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누군가가 먼저 지나갔는지 풀이 누운 곳에 빛나는 덩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파편. 젖은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듯 뛰어내려 파편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병원에서 하나 가득 주운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빗덩어리. 현아씨는 한계점 너머에서 이걸 주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럼 나는 어떨까? 살짝 일렁이는 빗덩어리를 주의 깊게 살피다가 고민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그냥 손을 뻗었다. 순간적으로 인기척이 느껴져 옆을 돌아봤다. 안개 낀 숲 너머로 새빨간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사람은 아니다. 너무 작아. 접근해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이쪽을 유심히 살피는 듯한 모습. 품속에 손을 집어넣고 조용히 살피고 있자 마치 길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풀숲 사이로 사라져갔다. 숨을 내뱉고 비옷에 고인물을 털어냈다. 한 손에는 무심코 집어버린 파편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잡을 수 있었네. 괜히 걱정했잖아. 파편은 지난번처럼 내 손 안으로 흡수되어 사라져갔다. 그리고 야, 아직도 안 들려? 이제야 들립니다. 기직거리던 헤드셋에서 현아씨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야 연결 상태가 좋아졌나? 괜찮아?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아픈 곳은 없는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우산도 가져올 걸 그랬네요. 다행이다. 많이 걱정하셨나봐요? 뭐? 아니 야, 일단
상황부터 보고해. 수습이 빠른 현아씨. 날 걱정해줬다고 생각하니 묘하게 기분이 좋다. 현아씨에게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비, 산, 안개, 문제없이 주어지는 기억의 파편, 그리고 빨간 무언가가 갔던 방향에서 보이기 시작한 커다란 건물.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설명하는 동안 안개가 거쳤나? 아니면 파편을 주었기 때문인가? 산길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더니 차도 다닐만한 도로가 나타났고 그 끝에는 여행지의 펜션처럼 보이는 건물이 쭉 늘어서 있다. 입구에는 몇 가지 종교적 상징이 근본 없이 뒤섞인 마크가 기울어져 있고 풀에 뒤덮인 한 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너무 낡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떤 단체의 기도원인 듯하다. 내가 전에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짐작가는 바가 없는 대자비.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은 채 현아씨에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전했다. 원래는 상당히 말끔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은 건물들이지만 다 부서져 있네요. 폐건물인 것 같습니다.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파괴된 도시만이 존재했던 이전의 세계와 달리 이곳은 나무와 이끼가 건물을 잔뜩 뒤덮고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빽빽하게 덮고 있는 벽도 보였다. 기묘한 풍경이었다. 비만 안 왔어도 덜 무서워 보였을 텐데. 군데군데 피어있는 화려한 꽃들이 묘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파편을 모으면서 건물 쪽으로 접근합니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주머니에 무기 같은 거 챙겨놓은 게 있으면 버리고 갈래? 에? 헤드셋을 끽끽거리며 조절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몰래 연장 챙겨왔지? 어떻게 하셨죠? 아까 우선 도라고 했잖아. 한마디도 방심을 못하겠네. 그 주변에서 주워 쓰는 건 괜찮아. 하지만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간 게 있다면 거기 두고 가. 아니, 뭐라도 들고 싸우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가져온 거면 없는 게 나아. 딱 잘라 말하는 현아씨. 네가 뭘 가지고 갔을 때 상대가 똑같은 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게 무슨... 보면 알 거야. 안 만나는 게 제일 낫겠지만. 나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예. 나는 감춰뒀던 아령봉을 꺼냈다. 역시 뭘 가져왔구나. 집에 있던 아령봉입니다. 뭐? 원판에 끼워서 무기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 얼핏 보면 검정고무 막대기인데 속은 철로 꽉 차 있다. 위력은 쇠파이프를 넘어서 망치 수준. 그런 거 막 들고 다니지 마. 현아씨도 나이프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 이건 다르지. 다른 개뿔. 근처 풀숲에 아령봉을 숨기면서 위치를 주의 깊게 살폈다.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가져가야지. 그럼 건물 쪽으로 접근하면서 파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 브리핑 잘 부탁합니다. 응. 빗속을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자, 우비의 세계 샵4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편을 모을수록 안개가 걷히고 건물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기묘한 광경이다. 가까이 있는 작은 건물을 들어가 보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분히 부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큰 소리를 냈을 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 춥진 않아? 아직은 괜찮습니다. 작은 건물을 지나쳐서 가장 큰 건물 쪽으로 향했다. 모퉁이를 돌면서 작은 파편을 하나 더 줍고
왜 그래? 아니요. 잘못 봤나 봅니다. 마치 절을 하는 듯한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 같은데 착각이었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다. 시야의 중심이 넣지 않은 곳에 불쑥불쑥하고 희미한 그림자들이 눈에 띈다. 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한 모습. 다가오거나 위협적으로 굴진 않지만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진입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일단 돌아올래? 파편은 가까운 곳에서도 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가급적 그림자들과 일직선상에 서지 않게 움직이면서 건물 벽에 달라붙었다. 이대로 길을 따라 돌아가면서 처음 들어왔던 장소로. 왜 그래? 누가 이쪽으로 옵니다. 자세를 낮추고 저편을 응시했다. 통로처럼 길게 뻗은 벽 사이 골목. 자그마하게 새빨간 무언가가 다가온다. 너무 멀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아이? 아니, 잠깐만. 사람이잖아. 야! 거기서 뭐해? 그때 그 소년애요.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다가오는 빨간 우비. 거기 멈춰봐! 내 말 안 들려? 저 멀리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경고했다. 비옷을 입은 아이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여전히 걸어오고 있다. 왜 그래? 뭔가 나타났어? 먼 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접근을... 순간 아이가 달리기 시작했다. 작은 신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 비가 찰박거리는 소리가 선긋하게 울려 퍼진다. 그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건 시칼? 야, 거기서 일단 멈춰봐. 야! 근데 이러면 진짜 무섭겠다. 오지마! 와, 근데 이제 무섭겠다. 자세를 잡았다. 각오로 하고 이를 악물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야! 뒤지고 싶어? 야, 진짜 갑자기 어지간해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주고 싶지만 시칼 들고 달려드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되었을 때 눈치챘다. 뭐야? 왜 저렇게... 뭐야 이거? 거인이야 왜? 이거 말이 돼 이거? 왜 저렇게 커? 찰박찰박하던 발소리는 어느샌가 바닥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멀리 있던 빨간 비옷이 저렇게 크게 보이게 되었는데 아직도 거리가 있다. 주변의 벽이 높아 눈치채지 못한 거야.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빨간 비옷의 키는 3m도 넘는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거인이 거대한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제법 거리가 가까워진 빨간 비옷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새까만 어둠, 빨간색 후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내 말 들려? 땅이 울릴 때마다 헤드셋이 지직거린다. 하나씨의 목소리가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나 싶더니 어디 갔었어? 놀아준다고 해놓고.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런 씨... 헤드셋의 버튼을 마구 누르며 즉시 간격을 벌렸다.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돌자. 너무나도 섬뜩한 소녀의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느껴졌다. 바로 옆 건물로 돌아가려 했지만 단단히 잠겨있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몇 번이고 문을 걷어찼는데도 소용이 없다. 창문을 깰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거대한 빨간 비옷이 내 등 위에 서 있었다. 이번엔 뭐하고 놀 건지 아까 말했지? 와, 근데 진짜 이게 실제면 진짜 엄청 무섭겠다. 아니,
옆에 떨어져 있는 강목을 집어들었다. 적당한 길이에서 짓밟아 부러뜨려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덩치만 컸지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거나 사람 상대로 무기를 써도 되느냐는 도덕관념 따위는 제쳐두자. 이게 말했고요. 설레는 키 차이라는 말도 있다지만 이건 섬찟한 키 차이지. 게다가 쟤도 식칼 들고 있잖아. 소녀가 식칼을 들어 올려 날 향해 내밀었다. 건물 지붕이 통째로 내려오는 것 같은 광경. 그대로 찔러 들어올 것만 같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크라든 소녀를 향해 강목을. 정신 차려! 현아씨? 헤드셋에서 현아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크란 뚝 하고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정지했다. 눈앞에 있는 게 뭐야? 자세히 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괴물이! 괴물이 아니야! 현아씨? 나는 한 손으로 얼굴에 빗물을 훔쳤다. 눈앞에 거인이 흐릿하게 보였다. 3m는커녕 너보다 훨씬 작을 거고 얼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아이의 얼굴이 있겠지. 그 애의 비옷을 걷어봐. 대체 무슨 말씀을? 순간 현아씨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상식과 다른 게 있다면? 빠르게 적응하라고 했던가? 정신 똑바로 차려. 무기를 들었다면 일단 내려놔. 자세히 봐. 지금은 비가 오잖아. 그 애가 내밀고 있는 건 정말로 시칼이야? 나는 왼팔을 들어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내 허리를 겨우 넘는 키의 소녀가 까치발에 든 채 우산을 내밀고 있었다. 거인은 온데간데 없다. 이 뭐... 손에 든 강목을 떨어뜨렸다. 나는 비가 오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드셋에 대고 멍하니 중얼거렸다. 거긴 그런 세계야. 이렇게 무서웠다고 확신해버리면 그렇게 인식되어버리곤 해. 내가... 현아씨의 표현에 살짝 위화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려 했지만 헤드셋이 다시 지직거리면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한 손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다시 한번 훔쳤더니 비 맞지 마. 감기 걸려. 어느새 다가온 소녀가 내게 우산을 씌워줬다. 되게 착한 애였네요. 끼익하고 소녀가 밀자 쉽게도 열리는 정문. 내가 열려고 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 지적할 기운도 없이 따라 들어가 물을 털어내고 비옷을 벗었다. 신발과 주저앉았던 자리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젖진 않은 것 같다. 헤드셋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는다.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봤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아, 현아씨! 그렇게 왜 짝퉁을 사가지고... 그거 응? 헤드셋을 맞고 때리는 날 보던 소녀가 나랑 있으면 안 들릴 거야. 영문모리 소리를 했다. 왜? 내 잘못 아냐. 잊고 있는 건 그쪽이니까. 내가 뭘 잊었는데? 오빠 말하는 거 아닌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뇌가 파괴되는 꼬맹이와의 대화. 사람 꼬맹이가 하는 말도 알아듣기 힘든데 얘는 사람인지 어떤지도 모른다. 진지하게 듣고 있는 내 잘못인가? 솔직히 지금도 꽤 무섭고. 저기 빨리 더 놀자. 내가 무서워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소녀는 내게 다가와서 놀자고 보채기 시작했다. 이따금 검게 변하는 얼굴로 어서. 내 옷을 잡아 끌다가 혼자 달려가서 빙빙 도는 소녀. 장화도 비옷도 벗지 않은 채로 건물 안을 돌아다닌다. 나무 같은 재질로 꾸며진 커다란 로비. 풀과 이끼로 뒤덮여 있지만 원래는 상당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찢어져서 알아보기 힘든 누군가의 사진이 걸려있고 종교적 상징 몇 개가 뒤섞인 문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풀네온과 나무 냄새, 약간의 이끼 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비옷 소녀가 내게 다가와 열심히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놀자. 뭐하고? 아까 말했잖아. 말한 적 없어. 음,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기분이 상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넌 누구니? 부모님 어디 가셨어? 사람 맞니? 라는 질문을 애써 삼켰다. 사람인 척을 하고 있다가 들켰다고 생각하면 공격해올지도 몰라. 사람 만만하게 보는 표정으로 바뀌는 소녀. 그것도 아까 가르쳐줬는데. 아까 꿈에서 다 알려준 거 그걸 말하나 보네요. IQ 몇이야? 용기 있는 뽕꼬맹이구나. 나는 몸을 낮춰 비옥 꼬맹이와 시선을 맞췄다. 삼촌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우비. 그러니까 이름이... 우비야. 그런 이름을 너희 엄마가 지어주셨니? 약간 살짝 패드립 아니야 이거? 아니, 엄마는 옷을 지어주셨어. 무슨 옷? 한복. 그래. 귀여운 목소리와는 달리 공허하게 웃는 우비. 조금 전에 거대했던 모습이 떠올라 약간의 섬뜩함이 느껴졌다. 정말로 그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헤드셋은 여전히 치직거린다. 헤나 씨의 지시를 받을 수가 없으니 오로지 내 판단으로 움직여야 한다. 당장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우비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줬더니 우비가 내 옷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그럼 놀자. 일단 여기 문 좀 전부 열어줄래? 삼촌이 문을 열 줄 몰라요. 난 열 줄 아는데. 가르쳐주세요. 그럼 인형 찾기 할 거야? 인형? 아까 그거 하기로 했잖아. 언제 그랬어? 찾기로 했어. 100초 만에. 찾을 테니까 문 좀 열어줄래? 건물에 있는 문을 모조리 열고 다니는 우비. 오! 빛나는 파편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오늘 탐색하던 곳들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것 같은데. 우비를 무시하고 파편을 주워들었다. 인형 찾는 척하면서 이거나 모을까? 갑자기 문을 열고 다니던 우비의 발소리가 뚝 하고 그쳤다. 뒤로 돌아보니 우비가 무표정한 눈으로 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왜? 타박타박 천천히 내게 다가오는 우비. 그거 갖다 주지 말랬잖아. 잠깐만, 분위기가 이상한데? 응? 우비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내 팔에서 빗덩어리가 대량으로 빨려나갔다. 야! 야! 우비의 팔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다. 뭐야 지금? 설마 뺏긴 거야? 파편? 아니 이게 된다고? 우비의 가슴팍에 붉게 빛나다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공허한 눈으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야, 도로 가져와라. 싫어. 어허, 싫어. 그게 뭔지나 알고 가져가니? 이거 중요해? 아, 내 귀엽냐? 중요해. 그래서 안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고 있었어. 인형 찾는 척하면서 이거 모으려고 했잖아. 아이씨, 좀 똑똑한데 꼬맹이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어른 쉽게 믿지 말랬어. 돌겠네.
강요해서 같이 놀면 그게 과연 즐거울까? 응. 엄청. 우비한테 가까이 다가갔다. 얘가 내 손을 잡아서 파편을 빼앗았으니까 내 쪽에서 빼앗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나는 우비를 억지로 붙잡아 나랑 노는 거 그렇게 싫어? 아니야, 울지마. 안돼, 울지마. 아니, 왜 그래, 왜 울어. 놀아줄 테니까 울지마. 제발. 그럼 샌다. 대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주인공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구나. 뭐냐? 그냥 놀아주기로 했다. 여전히 헤드셋은 먹통이라 현아씨로부터의 지시는 받을 수 없고 여길 뒤지면서 파편을 더 모아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다. 우비도 당장 위협해 오는 건 아니고 얘가 숨겨봤자 얼마나 잘 숨겼겠어. 100초나 있으면. 92 88 70.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황급히 로비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벽면에 이룬 나무판들. 꽤 고급스러운 재질인 것 치곤 못질이 균일한 곳과 엉망인 곳이 혼재해 있었다. 깨진 액자가 떨어져 있다. 세상은 당신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천님만은 당신들을 주님 아니야? 이유는 알아보기 힘들다. 24 15 9 7. 낡고 썩어가는 방석이 대량으로 쌓여있다. 아마도 이걸 바닥에 깔고 많은 사람들이 앉았던 게 아닐까? 무대 위에 넘어져 있는 거대한 십자가, 동양풍의 제단과 부서진 촛대. 전체적으로 그럴듯한 것들을 이리저리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의 건물이다. 종교시설 치고는 지나치게 근본이 없는데? 8 4 3 2, 1, 땡! 만약 내가 시간 내에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양폰 재단 주변에 특히 많은 파편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2 1 반해 응? 반해? 반해. 그러니까 아직 영은 아니라는 건가? 우비를 무시하고 재단을 뒤집어 엎었더니 주인의 취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조각 하나가 기어 나왔다. 몇 가지 종교 지도자를 근본 없이 뒤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어? 찾던 게 이거야? 조각을 우비 쪽으로 내밀었더니 우비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썩었다. 왜 찾았어? 네가 찾으라며. 너 때문에 졌잖아. 그래, 내가 치고 내가 이겼다. 파편 도로 내놔. 잠깐 울먹거리던 우비는 인형을 받아들고 내 발 옆에 엎드렸다. 비옷으로 머리를 푹 뒤집어 쓴다. 뭐하니? 콩벌레. 지면 콩벌레 해야 돼. 너무 귀엽다. 그래야 살아. 이기길 잘했네. 이기니까 좋아? 못 찾길 바랐으면 건물 밖에라도 던져 놓던가. 오빠도 콩벌레 해. 난 이겼는데 왜 해? 빨리 저기로 들어가서 해. 그냥 해, 주인공아. 그냥 애가 좀... 아우 참. 우비가 잡아 끄는 대로 계단을 올라와 한쪽 복도로 들어갔다. 무슨 수련원이나 군대 복도처럼 작은 방들에 늘어서 있다. 그중 한 방으로 날 밀어넣은 우비는 보지 마. 안 봐. 얼굴 가려. 빨리 콩벌레 해. 나는 양팔을 이마에 두르고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눈을 감지 않았다. 우비의 빨간 장화가 보였다. 이거 빨리 다시 숨겨야 돼.
그때까지 그러고 있어? 뭐냐? 계단을 타고 내려가 버리는 우비. 좋아, 애는 보냈고 파편이나 모자. 얘 머리 쓰긴 파편밖에 없네. 심하게 부식된 몇 개의 2층 침대가 눈에 보였다. 아마도 이 복도의 다른 방이나 이 주변에 펼쳐진 다른 건물들도 이런 풍경이었겠지. 펜션은 절대 아니고 일종의 단체 생활 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닥에 물에 심하게 붙은 책이 한 권 있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땡땡땡 목수님 지음. 목수님? 목사님이나 스님이 아니라? 오타인 건지 확인해 봤지만 책 뒷표지에도 목수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목수님이 뭐야? 책을 펼쳐보려 했지만 물에 불어 찢어지기만 했다. 표지를 뜯어낸 첫 페이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일 독송해야 하는 주문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재산을 전부 다 교단에 바치라고 적혀있고 안 바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고 적혀있는. 그러니까 사이비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다. 그럴듯한 장소에 지어진 사이비 종교시설. 무너진 건물들의 화려함과 그 숫자, 부지의 넓음, 로비에 쌓여있던 방석들이 한 번의 의식이 사용된다고 하면 꽤나 큰 규모다. 이곳이 그저 하나의 지부에 불과하다면. 나무 바닥에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뒤로 돌아봤더니 우비가 썩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 들고 있어. 다 숨겼니? 봤으니까 안 돼. 다시 숨길 거야. 아니 왜 그냥 내려갔으면 밑에 있지 왜 또 올라왔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감쌌다. 우비의 빨간 장화가 멀어진다. 아 왜 이렇게 재밌냐 이 상황이. 애들은 참 체력이 좋아. 이렇게 비도 오는 날에. 고개를 들어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 방 뒤편에는 바깥으로 연결된 철문이 하나 있었다. 문고리 돌려봤지만 도어락이 걸려있어 열리지 않았다. 도어락? 이상한데? 보통 도어락은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형식이고 안쪽에서는 그냥 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철문은 바깥으로 나갈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반대로 붙어있는 것이다. 잘못 붙인 걸까? 아니면 안에 있는 걸 나가지 못하게. 이 방이 뭐하는 곳이길래? 바닥에 있던 돌덩어리로 문에 달린 유리창을 후려쳤다. 마치 방탄 유리인 것처럼 흠집하나 같지 않았다. 뒤로 돌아 창문을 살폈다.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창살이 쳐져 있었다. 침대 쪽도 돌아봤다. 침대 기둥에 불길의 형태의 끈이 묶여 있었다. 뭔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블록 튀어나온 이불들이 보였다. 묘하게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어쩐지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불에 손을 데려다가 다시 발소리가 들려서 이마를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타박타박하는 발소리와 함께 우비의 빨간 장화가 나타났다. 고기 숙이고 있어? 숙이고 있어. 콩벌레 해. 콩벌레. 응. 콩벌레 해야 산다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알았으니까 좀 가, 꼬맹아. 또각또각 다시 멀어지는 빨간 장화. 바로 고개를 들려고 했더니 바로 또 발소리가 들렸다. 되게 까다로운 녀석이네. 대체 왜 이렇게 콩벌레 자세에 집착하는 거야? 안 하면 죽나? 숙였어? 숙였어. 숙이지 마라. 야, 너 자꾸. 살짝 짜증이 치밀어 오르려는 그 순간. 놀래라. 놀래라. 아씨. 뭐. 눈앞에 피 묻은 어른의 맨발이 보였다. 명백하게 성인 남성 사이즈의 맨발. 방심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평범한 어린애처럼 뛰어노는 우비를 보고 마음이 놓여 내가 얼마나 정체불명의 세계를 조사하고 있었던 건지 잊고 있었다. 이만에 감싼 양팔에 숙인 고개를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절대로 그걸 봐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확신.